우리는 지금 21세기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과학이 발전되면서 우리 삶이 윤택해진 만큼 우리의 개인정보는 위협받고 있습니다.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개인정보에 관련한 영상을 본 후 문득 이 세 가지 질문이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혹시 모든 홈페이지, 사이트의 비밀번호가 다르신 분 계신가요? 그리고 본인들의 비밀번호가 본인의 개인정보, 예를 들어 생일, 전화번호 등과 아무런 관련이 없나요? 마지막으로 해커가 본인의 비밀번호를 뚫을 수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반대로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회사, 비영리 단체는 이런 개인정보를 어떤 식으로 입력받고 이 정보를 어떤 식으로 관리하는지 역으로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콘솔로 진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작해보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작성한 코드를 뜯어보기 전에 실행화면부터 보실까요? 먼저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1번 로그인, 2번 회원정보 찾기, 3번 회원가입, 4번 키트가 뜹니다. 회원가입을 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3번 회원가입을 누르면 이름, 전화번호, 웹사이트 URL, 아이디, 패스워드 추천 여부가 뜹니다. 민수는 비밀번호의 추천을 받은 상태로, 유나는 추천을 받지 않고 직접 입력하도록 회원가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회원가입을 했으니 로그인을 해보아야겠죠? 로그인 화면에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받습니다. 일치한다면 웰컴이라는 글자가 뜹니다. 로그인 후에는 1번 정보 업데이트, 2번 회원 탈퇴, 3번 로그아웃, 4번 키트가 뜹니다. 1번 정보 업데이트를 하기 위해서는 본인 확인을 위해서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하는데요. 이 다음으로 비밀번호를 스트롱민수11로 업데이트합니다. 유나는 로그인을 한 후 회원 탈퇴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본인 확인을 위해 비밀번호를 한 번 더 입력한 후 회원 탈퇴를 했습니다. 로그아웃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유나는 탈퇴했기에 정보 검색을 해보아도 노 인포메이션이 뜨고 민수는 업데이트한 비밀번호를 쳐보니 정상적으로 로그인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코드 설명과 이해를 도와주러 온 제 이름은 예공이입니다. 코드를 보여주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클래스에 관해 잘 알고 있는지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자, 이제 그럼 예공이와 함께 프로그램을 구현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함께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저희 프로그램에 활용된 다양한 라이브러리와 함수들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IO스트림입니다. 저희가 잘 아는 입출력을 담당하는 표준 라이브러리이죠. 프로그램 안에서 Cin과 Cout을 이용하여 아이디를 입력받고 그에 대한 결과들을 출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ENDL이 단순 줄바꿈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아닙니다. ENDL은 출력 버퍼를 비웁니다. 쉽게 말하자면 버퍼, 즉 임시 메모리 공간을 바로바로 비워 즉시 출력해주는 것입니다. 줄바꿈 문자는 이와 다르게 모아두었다가 출력하므로 실행되었을 때 시간 자체는 더 빠릅니다. 다음은 벡터입니다. 벡터는 C++ 표준 라이브러리에 있는 컨테이너로 사용자가 손쉽게 사용하기 위해 정의된 클래스입니다. 벡터의 가장 큰 장점은 동적 할당, 즉 자동으로 크기가 늘어난다는 점입니다. 벡터는 스트링과 어레이와 유사한 점이 있는데요. 생성자의 문자열을 받아 자동으로 크기를 계산하는 동적 할당이 가능하다는 스트링의 특징과 자료를 메모리에 저장한다는 어레이의 특징입니다. 벡터의 속성만 이야기하자면 원소가 추가되거나 삽입될 때 메모리에 재할당이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상당한 부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속도는 어레이보다 떨어지지만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벡터는 새로운 원소가 추가되었을 경우 캐파시티가 부족하다면 용량을 늘리게 됩니다. 방금 언급했던 스트링 클래스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자바나 파이썬과 같이 문자열 자체를 쉽게 다룰 수 있게 해주는 클래스입니다.
스트링 클래스로 선언된 문자열에는 문자열 길이 자체 말고도 객체에 할당된 메모리 크기인 캐파시티라는 값이 존재합니다. 저희 조는 스트링 클래스를 각 함수에 쓰인 컴페어 기능을 위해 사용하였습니다. 스위치문은 if문과 비슷한 조건문입니다. 조건이 값이라면 정수 변수의 값에 맞추어 각 케이스의 경우를 실행합니다. 스위치문에서 주의할 점은 각 케이스의 코드를 마칠 때마다 브레이크를 넣어주어야 합니다. 만약 브레이크를 사용하지 않으면 조건이 참인 경우 다음에 나오는 모든 명령을 수행합니다. 우와, 잘 알고 계시네요. 그렇다면 방금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코드를 뜯어보러 같이 가볼까요? 헤더 파일은 앞서 언급됐던 것인 라이브러리가 정의되어 있고 함수의 프로토타입을 선언했습니다. 구조체를 선언하여 변수 이용이 더 용이해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벡터를 사용해 데이터들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이 더 자유로울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전역 변수는 불자료형을 활용하여 로그인 되었는지 아닌지 구분하는 변수를 선언하였고, 로그인 되었다면 그 자료는 전체 자료 중 몇 번째 자료인지 알 수 있도록 인덱스하는 정수 변수를 선언했습니다. 혹시라도 벡터에 아무런 영향이 없도록 초기화를 음수값으로 설정했습니다. 인포메이션 함수는 우리가 찾고 싶어하는 아이디가 데이터 내에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함수입니다. 같은 아이디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반복문을 통해 데이터를 처음부터 끝까지 문자열을 비교합니다. 같은 아이디가 존재하면 정보들을 출력하고 같은 아이디가 없을 시 정보가 없다는 메시지를 출력하게 됩니다. 로그인 함수는 기능을 실행할 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그 후에는 string.compare를 통해 저장된 데이터와 비교합니다. 그 데이터가 존재하면 나중에 작성할 if로그인 함수를 실행하고 없는 정보를 입력하면 초기 화면으로 돌아가서 다시 입력해야 합니다. 그럼 이제 랜덤 문자열을 생성하는 함수를 볼까요? 랜덤 디바이스라는 시드값 생성기를 불러오고 emptyman 9937 제너레이터라는 생성 엔진을 활용합니다. 생성 엔진에 시드값 n을 넣어 난수를 생성합니다. 이 코드에서는 랜덤 시드값의 난수를 만들어내는 방식을 적용했습니다. 유니폼 인트 디스트러뷰션은 난수를 균등하게 뽑아주기 위해서 사용되는 장치입니다. 우리가 작성한 코드에서는 0부터 사이즈 -1까지 균등하게 문자열을 뽑아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랜덤 문자열을 다음 회원가입 함수에서 활용할 것입니다. 회원가입 과정에서는 기본적인 정보인 아이디, 패스워드, 사이트 주소를 입력을 합니다. 이때 포문과 그 안의 조건문을 보면 기존의 데이터와 비교해서 같은 아이디가 존재하면 다른 아이디를 입력하라고 메시지를 출력하고 다른 아이디를 적도록 다시 아이디 입력창으로 돌아갑니다. 입력된 문자열이 중복이 아니라면 비밀번호를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밀번호는 사용자에게 일명 강력한 비밀번호인 랜덤 문자열로 이루어진 비밀번호를 사용할 것인지 물어보고 사용자가 사용하고 싶으면 랜덤 함수를 이용한 랜덤 문자열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가 직접 비밀번호를 입력해 정보에 넣을 수 있습니다. 회원 탈퇴도 수정할 때와 마찬가지로 본인 확인을 위한 비밀번호를 입력받습니다. 앞서 작성한 그 코드를 활용하여 똑같이 본인 확인을 진행합니다. 틀리게 입력했어도 비밀번호가 맞을 때까지 다시 입력 가능합니다. 입력이 맞으면 삭제를 하고 싶은 정보, 즉 지금 로그인되어 있는 사용자의 정보를 데이터 맨 끝의 원소의 정보와 값을 바꾼 후 벡터의 POP, 100 기능을 통해 삭제를 합니다. WHIL의 조건은 회원 탈퇴가 되었는지 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것인데 이는 회원 탈퇴 후 전역 변수의 값을 로그아웃 되어 있는 값으로 초기화하기 때문입니다. 정보 수정을 위해서는 먼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본인 확인을 진행합니다. 앞서 작성했던 코드 중에서 정보를 찾을 때나 회원가입에서 아이디 중복 확인을 할 때 사용했던 반복문, 조건문 코드와 비슷합니다. 조건문에서 입력받을 비밀번호가 인덱스된 비밀번호와 같은지 확인하면 됩니다. 확인 후 바꾸고 싶은 정보는 기존의 정보를 덮어 씌우는 형식으로 정보를 수정합니다. 로그아웃 함수가 실행되면 로그인 했을 때 처음 초기화 값으로 다시 설정 그리고 종료를 합니다. 다음은 로그인 후 실행될 함수인데 로그인 되어 있으면 무한 반복문을 통해 계속 실행되어 있도록 했습니다. 정보 업데이트, 회원 탈퇴, 로그아웃, 종료 기능을 스위치 구문을 통해서 선택하여 입력한다면 실행될 수 있습니다. 선택지를 입력한 후 함수가 실행되고 나서도 계속 if로그인 함수에 머물러야 하는 함수들은 브레이크를 이용하여 아래 다른 함수를 실행하지 못하게 하고 초기 화면으로 돌아가야 하는 함수들이면 return 0을 이용하여 빠져나가도록 하였습니다. 4번은 특이하게 프로그램 전부를 종료하는 기능인데
여기서는 return이 아닌 exit를 활용합니다. return과 exit는 차이점이 있는데요. 간단하게 설명해 보자면 return은 함수를 종료하면서 return할 때 사용하고 exit은 프로세스를 종료하면서 return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초기 화면을 나타내는 이니셜 함수도 로그인 후 실행되는 if 로그인 함수와 비슷합니다. 스위치를 통해 값을 입력받고 함수가 실행된 후 계속 머물러야 하는 함수들이므로 브레이크를 사용하고 전체 종료인 4번은 exit를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이 함수들을 실행시킬 메인 함수에서 초기 화면인 이니셜 함수를 넣으면 코드 작성이 완료됩니다. 이 과정을 지켜보신 여러분들도 하루에도 몇 번씩 정보를 입력했다가 종료했다 하는 로그인 기능을 자주 사용하실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과정을 통하여 이런 기능들이 실행되는 것이며 이 과정에서 코드에 결함이 생길 경우 또는 데이터를 포함한 코드가 유출될 경우 데이터가 유출되는 등의 개인정보 관련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앞선 과정들을 직접 구현해보는 과정들이 다양한 라이브러리와 그 안의 함수에 대한 내용을 더 공부하는 데 동기부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씩 시도해보시기를 바라며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